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인수합병 호재와 상품값 반등으로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고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를 딛고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자동차주와 금융주가 오르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가 일제히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어제 인터넷 전화업체인 스카이프를 인수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총 85억 달러로 1975년 설립된 MS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도 구입한 지 7일 이내에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 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통신 판매업자로 규정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그리고 전일 우리장 정리하고 오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제 국내 시장은 휴장을 했었고 그 전날이었던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앞둔 관망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코스피가 나흘째 하락을 이어갔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그리고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서도 기존의 주도주들의 좀 반등이 눈에 띄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그리고 하이닉스, KB금융, 포스코, 신한지주에 대해서 순매수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아차랄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보여줬고, 그러면서도 그 은행주들을 좀 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상승세가 강했죠. 근데 LG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형태, 그리고 삼성전자, 또 SK이노베이션, GS, 호남석유 등 이렇게 기존의 주도주들을 좀 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했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KB금융 그리고 LG화학, 롯데쇼핑, 신한지주, 포스코로 나왔는데 뭔가 좀 잘못 나온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일단은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하나케미칼,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그리고 호남석유, 삼성중공업 정도로 일단은 매도를 하는 부분 좀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순매수 종목이 조금 섞인 것 같아요. 좀 정확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한 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고요. 기관 부분도 기관의 어떤 매도세가 KB금융, LG화학, 롯데쇼핑, 신한지주, 외국인의, 기관과 외국인의 좀 자리가 바뀌었네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맞고요. 일단은 자막이 나간 것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바뀌었습니다. 매도한 부분이. 그렇게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기아차, 하이닉스, KB금융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는데 기관 쪽에서는 KB금융을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나흘째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CJ오쇼핑, 크루셜텍, 테크노세미캠, 멜파스, 네오위즈 게임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AP시스템, 에이블 CNC, OCI 머티리얼즈, 성광밴드, 인터플렉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월요일 코스닥 시장 마감 시황을 잠시 언급을 좀 해드린다면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인해서 나흘째 하락 마감하면서 505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2.05포인트 하락한 504.37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 업종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본다면 올해 목표 영업이익을 절반으로 줄인 서울 반도체 영향으로 인해서 NI테크, 유양 DNU, 대진 DMP 같은 LED 관련주들이 약세가 LED 관련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특징주는 코프라가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현대증권이 현대기아차의 차량 경량화 핵심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호재가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유럽 쪽부터 볼 텐데요. 주말 동안에 S&P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2단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어제장, 그러니까 오늘 밤 유럽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소식을 전해줬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일단 9일하고 10일 연속해서 한번 유럽 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9일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신용 등급 하향 그 조정 여파와 그리고 채무익 재정위기가 다시 유발이 되면서 조금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9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발 재정위기 그리고 S&P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WB-에서 B로 하향 조정한 것이 하향 조정한 것이 악재가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그리스의 그 재정 우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주의 약세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일 같은 경우는 조금 대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그리스 여파를 좀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유럽 증시가 상승 출발했고요. 그 도이체 포스트, 푸조, 에릭슨 같은 주요 기업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 해운 운송업체인 도이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그 세전 수익이 23% 증가한 6억 2,900만 유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5억 8,800만 유로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당분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또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주와 자동차가 주가 또 강세를 보인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특히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가 60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조금 전에 9일 유럽 증시의 악재가 됐던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 여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사 S&P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WB-에서 B로 2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등으로 그리스는 벨라루스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게 됐고요.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S&P는 유로존이 그리스에 지원해준 800억 유로에 대한 만기 연장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 유로존 회원국들은 상업 채권단에 유사한 채권 만기 연장을 추진할 수 있어서 민간 부분이 부담을 공유하게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 재무부 발표는 이번 등급 하향은 3월 강등 이후에 전혀 새로운 부정적 악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정당하지 않다고 지금 현재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는 시장에 도는 소문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와 경제평가에 기반해야 한다고 지금 현재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럽 주요 국가들 그리고 그리스에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성명보다는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 그리스가 좀 재정 위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 구제 금융을 받을 가능성에 좀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S&P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에 커다란 원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는 사흘째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기업들의 M&A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 상품 가격이 반등세를 이어갔다는 점 역시 지수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9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에너지주와 원자재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9일날 유럽 증시 악재가 됐던 그리스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 전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가, 금 같은 상품 가격의 오름세를 지속을 하면서 에너지주와 원자재주에 대한 매수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으로 상승 마감하는 데 주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4월 매출 같은 경우 호재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렌트카 업체인 허츠의 달라스 리프트 인수 소식도 호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연유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뉴욕 증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M&A 소식이 호재가 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채무 재정 우려로 추가 상승이 조금 제한되긴 했지만 오후 들어서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면서 상품 가격이 강하게 반등을 한 것이 조금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 약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다시 한번
원유 그리고 기금속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주에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 온라인 매출이 12% 증가한 것도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종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술주, 산업주, 금융주, 에너지주, 소비주 같이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M&A 소식 같은 경우에 조금 호재가 됐지만 그 부분보다는 조금 저 같은 경우에 수입 물가 지수가 좀 수입 물가 지수를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수입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인 1.8%보다는 상승했지만 지난달 2.6% 상승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석유, 식품 가격 상승세가 완화된 영향으로 지금 현재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로써 최근 상품 가격 급등은 일시적이라는 관측의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석유 수입 물가가 월간 7.2% 정도 상승했는데 4월달이 아니죠. 3월달 9.8% 상승에 비해서 조금 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식음료 수입 물가 같은 경우도 1.8% 상승하면서 역시 3월달에 4.2%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류비를 제외한 비석유 수입 물가 지수는 0.6% 상승하면서 유가 상승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 물가 지수를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수입 물가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면 10일 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 PPI에 대한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13일 날 발표가 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선제적 선행지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입 물가지수가 부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PPI 그리고 CPI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 같은 경우에 인플레가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인플레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석가탄신일 연휴로 우리나라와 홍콩 증시가 어제 휴장을 한 가운데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먼저 아시아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시장은 9일과 10일 양 이틀 동안 좀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약세에서 다시 또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9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고용지표 개선 소식에다가 또 시간에 그 거래에서 상품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관련주가 좀 오름세를 주도를 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죠. 10일 같은 경우는 무역지표 호재에 힘입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난달 무역 흑자가 수출 증가 덕에 예상 밖으로 좀 크게 증가를 했는데 4월 무역 흑자가 114억 달러 좀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한 3배 정도 크게 나온 부분들이 좀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9일 날은 한 0.66%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10일 같은 경우는 0.25% 정도 상승 그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9일 같은 경우는요.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그 대지진 여파를 좀 그 고려해가지고 주부전력의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를 좀 폐쇄를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키워졌고 이 그 부분이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가 그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에 그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또 우리나라 어떤 자동차 업계에도 조금은 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시장부터도 조금 그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일 같은 경우는 오전 시장은 좋지 못했습니다만 오후 시장 들어서 유로존의 그 우려를 털고 또 기업 실적이 호조에 힘입어서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스미토모 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12%나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휴장이었지만 월요일 시장에서 이 코스피가 뭐 등락을 좀 거듭을 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매물이 정말 크게 그 출회가 되면서 일단은 그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39.17%로 0.39% 하락하는 마감을 했는데 기존의 주조들이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의미를 가질만 한데 역시나 그
어제 이제 휴장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래가 상당히 부진하고 거래 대금 역시 7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작은 그 거래가 나타났다. 역시 그렇게 좀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도 타이어주가 상품 가격 하락 수에 따라서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종목별로 보기에도 하이닉스는 디램 그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신 소식의 어떤 주가의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고, 또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큰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 패널 가격 반등 소식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STX 같은 경우가 그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8.5% 급락하는 급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LED주, 뭐 서울 반도체를 비롯한 이러한 그 주들이 서울 반도체의 실적 하향 여파로 좀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 아시아 그리고 전일 국내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세우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개장을 한 47분 정도 앞둔 가운데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장에서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지난 주말에 70% 수준까지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에 동양종금증권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에너지가 약해진 모습으로 당분간 혼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5월 13일 금통위가 열릴 예정으로 불확실성 해소, 즉 금리 결정 이전까지 국내 증시에서 경계 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2140선마저 하향 이탈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무엇보다도 원자재 가격의 급락세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면서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중기 상승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2100선 초반에서의 지지력도 유효하므로 변동성 확대 국면을 저점 매수로 대응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리버설 조건이 확연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5월물 옵션 만기 관련 매물이 약 1,0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 컨버전 물량의 해소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증시는 속절없는 급락의 충격을 벗어났지만 반등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현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밸류에이션과 어닝스 모멘텀 공백은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기적인 자본의 상품시장 탈출 가능성 등도 관찰하면서 중기와 단기적인 투자 시계를 분리해서 대응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의 의견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양증권은 꽃과 나비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일지 내용 들어보죠. 네, 지난 월요일 날 코스피가 기타 법인의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8.28포인트 하락한 2139.17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이것은 4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2150포인트 밑으로 하락한 지수가 사실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지만 그 내용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먼저 코스피 주요 매매 주체였던 기관과 외국인 개인 모두 지난 월요일 날 순매수로 대응했는데요. 새 매매 주체가 동시에 순매수를 했던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임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 월요일 날 유동성 유입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에서도 투신의 매수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일본 대지진으로 인했던 원전 사태 우려로 코스피가 급락했던 시기였던 지난 3월 16일 이후에 가장 큰 순매수 규모입니다.
주식형 펀드 환매 흐름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신의 순매수 지속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주가 하락 시 매수 가담 능력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 움직임을 봤을 때도 화학과 자동차, 조선 업종의 상승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본 대지진 이후에 쏠림 현상을 바탕으로 했던 주가가 단기 급등으로 지난주에는 하락 흐름을 보여줬지만요. 월요일 반등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이들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도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와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의 순환매에 대한 시장의 의견들이 현재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온 화학과 자동차 업종의 상승으로 일단 이들 업종의 하락 방향으로의 변동성 우려는 어느 정도 감소했다라고 보지만요. 화학과 자동차 업종의 이런 추가 상승 혹은 IT나 금융 및 그 외 업종의 순환매 관점에서의 상승 주도 논의는 영업이익과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개별 업종의 측면이 아니라 코스피가 현 시점에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상승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국내 경제와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코스피 상승에 대한 긍정과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집합적인 의견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주도 업종 순환매 그리고 밸류에이션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한 논의와 눈치 보기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방향성 부재 흐름 속에서 가끔 부정적인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비록 기타 법인의 프로그램 매매로 인한 코스피가 하락을 했지만 매매 주체의 양호한 수급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한 주도 업종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위안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향후 이제 남은 코스피 움직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과 그리고 금요일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계상으로 금통위의 코멘트 중요성은 이전보다 좀 더 커졌다라는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경제와 기업 실적에 대한 긍정과 자신감 그리고 주요 국내 유동성과 외국인 순매수, 글로벌 증시와 국제 상품 시장의 안정적인 조화 그리고 주도 업종 그리고 그 외 업종 간의 순환 상승,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렇게 순환매가 짝을 이루는 모습이 꽃과 나비만큼이나 좀 보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증시 계속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는 사흘째 상승세를 걸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기업들의 M&A 소식이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기업들의 실적 역시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미국 증시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기존 주도주 그리고 상승장을 주도하던 몇몇 업종들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주도주를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8시 50분에 오늘장 이슈와 함께 전망을 함께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차례인데요. 김성난 대표님. 네.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 것이 부담스럽다. 아직은 현금을 좀 더 늘려야 할 시기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네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아직 이제 징검다리 휴일은 좀 이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도는 좀 양봉이 출현하는 그러한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 만기 일과 그러면 금통위의 그 어떤 금리 결정 이러한 부분들이 변동성 장세를 조금 더 연출할 가능성들이 좀 크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2차 양적 완화가 조금씩 이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끝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제 지표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연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쪽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좀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떤 그 긴축 정책을 좀 우려해야 되는 걱정들도 앞서서는 나올 수 있을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시킬 만한 그러한 그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정말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거나 혹은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생을 했던 그 갭이 일단은 메꿔지는 형태가 좀 나와줘야만이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의 그 흐름들이 조금은 개선될 여지가 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겠고요. 그러나 이제 어제 전일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주들의 그 의미 있는 좀 반등에 대해서는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도주들 가운데서도 좀 낙폭이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세가 더 컸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어느 정도 그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하락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좀 업종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순매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그 국내 증시의 업종별 그 등락표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일 시장에서 운수장비와 화학 그리고 서비스 쪽이 업종별로는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대다수의 업종들은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좀 시장을 돌리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라는 것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러한 분위기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업종별 그 순매수한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외국인들부터 좀 살펴보면은 그 금융업이랄지 철강, 금속, 유통 그리고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반면에 화학과 운수 장비 쪽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기관 쪽에서 운수 장비와 화학 그리고 전기전자 쪽을 좀 매수를 하면서 어떤 그 전일 시장에서의 그 주도주들의 좀 상승세를 이끌어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좀 외국인들하고는 조금은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동안의 어떤 기관이 좀 매수를 좀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 시장을 좀 그 상승세가 컸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우선은 주도주들의 반등이 어느 정도는 오늘 시장에서도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러한 그 상승이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시간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여달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오늘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금 비중을 미리 높여놓으신 분들이라면 기존 주도주나 혹은 IT 쪽에서의 그 매수를 들어간다 하시더라도 그 양은 입질 매매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혀 현금 비중을 높이지 못한 분들이라면 오늘과 혹은 내일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러한 그 상승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현금을 한 40% 정도까지는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큰 어떤 하락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더군다나 지금 그 12일 거래일 중에서요, 9일 정도가 지금 그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음의 기운이 강한 하락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꺾일 수가 있습니다. 반등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차트적인 흐름에서 잠깐만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이 앞서서에 나온 이 갭,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생된 이 갭, 그래서 즉 지금 아일랜드 갭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감이 좀 커질 수 있고, 이 부분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같이 깼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요 갭과 20일 이동평균선이 한꺼번에 좀 강력하게 짧은 시간 안에 좀 메꿔지는 것을 확인하자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실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게 조금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 쪽 수급이 좀 호전이 되면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먼저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21선 회복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단기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단기 추세가 좀 빠르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21선 회복이 중요하고, 그리고 21선 회복이 중요하고, 그리고 외국인적 수급도 상당히 호전이 돼야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신다면 외국인의 그 현물 매수가 좀 현재 약화되고 있고, 그 선물 쪽에 보신다면은 매도 포지션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부담으로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는 조금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증시가 이격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상승 출발하겠지만 약화될 가능성도 좀 무게 중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2115포인트에서 2190포인트 정도 밴드를 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2120포인트하고 좀 뭐 하단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은 조금은 디테일하게 좀 저 같은 경우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15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좀 현재 약하지만은 현재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수보다는 좀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종목적으로 좀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보였죠. 이유를 살펴본다면 LCD 패널 가격이 좀 반등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되면서 수급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수급과 그리고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 수급과 추세가 괜찮다면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업종, 그 종목별 업종 그리고 종목 순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외국인의 수급이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합병 소식이 있으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면은 좀 IT지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IT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이 다시 한번 달러 약세로 인해 가지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려 아연 그리고 정유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업종은 이 정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시장보다는 종목별로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종목 정도 한번 선별을 해봤는데 일단 현대산업 그리고 오리온, 현대홈쇼핑 그리고 금호석유 그리고 한라공조, 성광밴드 그리고 메디프론 이 종목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 최근에 투신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좋으면서 아직까지 21선에 대한 추세가 유효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가 괜찮고요.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정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공주 같은 경우에도 투신 수급이 괜찮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투신 그리고 기금 쪽에 수급이 호전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유상증자 루머로 인해 가지고 좀 하락이 좀 컸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투신 그리고 전일 수급을 한번 보신다면 기금 쪽의 수급이 상당히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쪽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과 조금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과 그리고 메디프론 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장 관심 종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년 대표께서는 최근 코스피가 12거래일 중에 한 9거래일 정도 음봉을 그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을 한 40% 정도까지 늘릴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관심 종목이 없으시군요. 네네. 예. 일단은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존 주도주 중에서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거의 22이동평균선 안에서 이제 조금 그 등락을 위아래로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정유주랄지 그다음에 화학주 같은 경우 60일 이동평균선 정도에서 지금 뭐 지지를 받는다거나 혹은 하향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지금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주도주들의 상승세가 가능하다라면 SOE랄지 호남석유 같은 경우가 또 62동평균선의 견조한 지지를 받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그런 그 대응 전략은 좋겠습니다만은 그 역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랄지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금은 그 입질 매매 정도만 해놓으시는 게 좋지 여기서 물량을 다시 한번 크게 실는다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정태균 전문가님께서는 전에 갖고 오신 종목도 상당히 급등을 하고 상당히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네, 아직은 이제 저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테마 역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직 중소형주 장세가 이 신호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나오지는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심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규 추천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주도주들을 조금은 그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전일 추천해 주셨던 S맥이 장 초반에 급등을 해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잘 잡으셨다라면 거의 한 7%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을 것 같습니다. 예,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도 네. 역시 급등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요? 네, 오늘도 단기 종목 가지고 예.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월요일날 추천한 S맥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쉽습니다. 매수가를 14,800원 전후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4,850원의 시가가 형성이 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분들께서 한 매수가에서 한 100원 정도는 유도리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간 부분이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한번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S맥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기로 시장보다는 종목별로 접근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기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 오늘 한미약품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2010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신설된 사업회사로서 기존의 한미약품의 의약품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3억 9,6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회사적인 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투신 쪽 그리고 보험 쪽으로 봤을 때 기관 전체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이 조금은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5월 4일날 한 10% 정도 상승하고 난 뒤에 이틀 정도 눌림목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기관이 매도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매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매수가 놓칠까 싶어서 좀 잡기가 애매한데 86,500원에서 87,000원 사이에 한번 매수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7,000원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하고 난 뒤에 목표가는 91,900원에 1차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91,900원에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이 있는 85,000원에 조금 손절가를 형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접근이기 때문에 좀 시가가 만약에 매수가보다 조금은 만약에 좀 벗어나더라도 조금 매수가를 좀 유도리 있게 설정을 하시고 87,000원에서 86,5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87,000원 전후가 된다면 한번 매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91,900원의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오늘도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내일 이 시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께서 한 말씀씩 하시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예상지수는 코스피가 전 거래일 종가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 2포인트 정도 빠진 2138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김성남 대표님, 오늘은 네. 어떤 말씀 주실는지요? 자, 일단은 지금 급락세가 한번 보여줬던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일랜드 갭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더 하락세가 좀 더 이어져 버리면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양봉이 한번 출현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갖고 계신 종목들로 일단은 해보시고, 또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상당히 요즘에 상당히 실력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잘 대응해 보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비중을 크게 실는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강력한 어떤 상승 신호가 조금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그리고 또 관망하는 형태를 이번 주 정도는 좀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역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은 악재에 둔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2010년 초반까지 유로존 재정 위기가 상당히 악재가 되면서 1,500포인트와 1,80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시장에서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악재에 둔감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더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악재에 둔감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plus.cntv.co.kr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참고하시거나 전화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